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이커다오, 이 메이커다오의 엔드게임 전략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토대로 이 큰 개편이 도대체 왜 필요했고 또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지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커다오가 탈중앙 금융, 디파이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플레이어잖아요. 엔드게임은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조금 고치는 걸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죠. 지속 가능하고 또 확장도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고요. 오늘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이 구조, 특히 그 서브다오라는 거 하고요. 또 새로운 토큰들, 그리고 기존 MKR 역할 변화, 또 참여 방식에 따라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큰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기존 시스템이 나름 잘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씩 개선하는 걸로는 부족했나요? 기존 메이커다오 시스템에는 사실 몇 가지 좀 명확한 한계점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게 역시 거버넌스 문제였죠. 의사결정 과정이 좀 느리고 복잡하다 보니까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참여율도 사실 기대만큼 높지는 않았고요. 또 탈중앙성이라는 이상과 현실적인 규제 문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거냐? 이런 딜레마도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엔드게임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다이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도모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변화로 그 서브다오 도입을 말씀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큰 기업이 계열사 나누는 거랑 좀 비슷하게 들리네요. 각자 전문 분야를 살려서 효율을 높이겠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잘게 쪼개면 오히려 전체 조율이 어렵거나 사용자들이 따라가기 더 복잡해지는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네네. 그 지적 정말 중요합니다. 비유하신 것처럼 각 서브다오는 예를 들어 실물자산, RWA 투자라든가 아니면 특정 디파이 전략 같은 구체적인 영역에 딱 집중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자체 토큰도 발행하고 의사결정도 좀 더 독립적으로 하니까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돼요. 벌써 첫 번째 서브다오인 스파크다오가 시작됐고 앞으로 최대 6개, 아니 그 이상으로도 확장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그 복잡성 증가는 분명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엔드게임 설계 자체에 이런 서브다오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조율하고 사용자 경험을 오히려 단순화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새로운 토큰들, 뉴스테이블이랑 서브다오 토큰. 이것도 큰 변화 같은데요. 특히 뉴스테이블은 기존 다이랑 다르게 이자를 준다. 이게 좀 혹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서브다오랑 연결되는 구조인가요? 네, 뉴스테이블의 가장 큰 특징은 그야말로 이자 주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이죠. 사용자가 뉴스테이블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치를 하면 여러 섭DAO들이 각자 활동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그 해당 섭DAO의 토큰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섭DAO에서 나오는 보상들을 한데 모아서 사용자에게 연결해주는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사용자가 자기 위험 성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실물 자산 기반인 인핸스드 뉴스테이블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탈중앙 자산 기반인 퓨어 뉴스테이블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오, 선택지도 있군요. 네, 그리고 그 섭DAO 토큰은 각 섭DAO의 운영 방향을 정하는 일종의 의결권, 그러니까 거버넌스 권한을 갖게 되고요. 이게 뉴스테이블 예치자들한테 핵심 보상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이 토큰의 가치는 결국 해당 섭DAO가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정 전략의 성과에 직접 참여하고 보상도 받는 그런 구조인 거죠. 나중에는 거래소 상장 같은 걸 통해서 유동성도 확보될 가능성이 크고요. 아하. 그럼 기존에 있던 MKR 토큰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1 MKR이 24,000 뉴거브 토큰 NGT로 바뀔 수도 있다던데 역할에도 좀 큰 변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 MKR은 이제 뉴거브 토큰, 줄여서 NGT로 이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역할도 상당히 재정이 됩니다. NGT는 이제 개별 서브다오의 일상적인 운영보다는 전체 시스템의 최종적인 통제권을 딱 쥐고 만약에 시스템에 위기가 닥쳤을 때 손실을 막아주는 최후의 방어선 같은 역할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NGT 보유자들은 럭 스테이킹 엔진, LSE라는 시스템에 자기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프로토콜 전체 수익의 일정 부분, 예를 들어 30% 정도를 좀 안정적으로 배분받을 수 있게 되고요. 다만 만약 시스템에 정말 큰 손실이 발생하면 그걸 메우기 위해서 NGT가 추가로 발행될 수 있고 그럼 기존 보유자들의 토큰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위험 부담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와, 들어보니까 진짜 참여 방식에 따라서 기대하는 거랑 또 감수해야 할 위험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럼 NGT 보유자하고 서브다오 참여자, 이 두 그룹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비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명확히 구분됩니다. NGT 보유자는 주로 토큰 자체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 예전에 MKR이 막 5배 오르고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 가치 상승이랑 LSE 스테이킹을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배분받는데 좀 더 중점을 두는 거죠. 전체 생태계 안정성에 기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서브다오 참여자는 뉴스테이블을 예치해서 특정 서브다오 토큰을 계속 채굴하는 훨씬 더 활동적인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유동성 인센티브다 뭐다 해서 굉장히 높은 연간 수익률, APY가 나올 수도 있어요. 수백 수천 %까지도 얘기가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건 변동성이 아주 크고 개별 서브다오가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만약 그 서브다오가 실패하면 손실 위험도 직접적으로 감수해야 하고요. 아, 그렇군요. 위험과 보상이 확실히 다르네요. 그리고 또 프로토콜 오운드 볼트, 줄여서 POV라는 개념도 있던데 이것도 좀 흥미롭네요. 이건 메이커다오 프로토콜 자체가 직접 자산을 굴려서 수익을 낸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히 그거예요. POV는 메이커다오가 마치 자기만의 투자 펀드처럼 운영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프로토콜이 직접 볼트, 그러니까 금고를 만들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ETH나 실물 자산, RWA 같은 걸 담보로 대의를 발행해요. 그리고 그 발행한 대의를 가지고 예를 들면 미국 국채같이 좀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수익은 다시 서브다오 보상 재원으로 쓰거나 시스템 운영 자금으로 활용해서 생태계 전체의 재정적 자립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좀 규모가 큰 실물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약간 기관 투자자 같은 구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와, 진짜 복잡하면서도 뭔가 되게 체계적으로 짜여진 변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야심찬 계획들이 실제로 잘 구현되는 과정도 중요할 텐데요. 로드맵을 보니까 2024년 여름부터 뉴스테이블 출시하고 LSE 도입하고 스파크다오 본격화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쭉 진행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엔드게임은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펼쳐지는 아주 긴 호흡의 프로젝트입니다. 나중에는 멀티체인으로 확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메이커다오 자체의 레이어 1 체인, 뉴 체인까지 구축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큰 그림이죠. 네,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이커다오 엔드게임은 기존의 거대하고 단일화된 구조에서 벗어나서 여러 개의 전문화된 서브다오로 기능을 나누고 뉴스테이블과 서브다오 토큰이라는 새로운 보상 체계를 도입하는 그런 혁신이군요. 그리고 기존 MKR은 NGT로 바뀌어서 전체 시스템의 최종 감독자 같은 역할을 맡게 되고요. 네, 정확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크게 두 가지 참여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NGT를 보유하면서 전체의 시스템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뉴스테이블 예치를 통해서 특정 서브다오 전략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더 높은 변동성의 보상을 추구할 것인가. 각 경로마다 장단점과 위험 요인이 분명히 다르니까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되었지만 동시에 더 복잡해진 이 시스템이 과연 메이커다오를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탈중앙한 금융 프로토콜로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진입장벽만 높이고 시스템을 파편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까요? 앞으로 어떤 서브다오가 시장의 검증을 통과해서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지 이걸 지켜보는 게 앞으로 디파이 생태계의 미래를 가늠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